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 장태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선뜻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중년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과 달리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 잠감이 남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왜 많은 의사들이 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65세까지 큰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들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죠.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70세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렵고 밤에는 서너 번씩 깨어나야 했습니다.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저녁엔 물을 덜 마시려고 했는데도 자꾸 깨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보려 해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5분, 10분씩 서 있어야 했고 그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바로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줄줄 떨어지듯이 나와서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소변을 본 후에도 속옷이 젖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충분히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와서 보면 속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박 어르신은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 화장실부터 찾아야 했고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물도 적게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입이 자꾸 마르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술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50년 차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가졌던 부부 관계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예전처럼 단단했던 것이 이제는 축 늘어진 채로만 있었습니다. 억지로 시도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계 도중 소변이 마려워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내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위축되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났나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생겨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고 예전에 즐겼던 화투나 바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이 경험한 이런 증상들의 원인은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액의 장기간 미배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회적 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둘째, 약물 치료가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해결법보다는 약물이나 수술을 권하는 것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쪽에 위치한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장기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남성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전립선의 주요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 냅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가 살아남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립선액에는 아연, 구연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들어 있어서 정자의 생존과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립선액은 약간 알칼리성으로 질부의 산성 환경에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쌓인 전립선액은 점차 굳어지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배수관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찌꺼기가 쌓이면 결국 관이 좁아지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전립선액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이 부어오르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립선 내부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담석이나 신장 결석처럼 말이죠. 전립선 결석이 생기면 만성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고 치료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 불균형도 전립선 비대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전립선도 함께 수축하면서 오래된 전립선액을 밀어내고 새로운 전립선액으로 교체됩니다. 마치 집 청소를 하듯이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학적인 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 31,925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월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들은 월 4-7회만 배출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제니퍼 라이더 박사는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전립선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암이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20-50세 남성 2,33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 발병 위험이 22% 낮았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정액을 배출한 남성일수록 노년기 전립선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미국 국립암 연구소의 2018년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정액 배출 시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특정 효소들이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서는 정액 배출이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주의 -3의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20% 낮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았습니다.
면역력이 더 강했습니다. 독일 미헨 대학의 2019년 연구에서는 정액 배출의 빈도와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월 12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들이 PSA 수치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평균 23% 낮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연구에서는 정액 배출이 전립선 혈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정액 배출 후 전립선의 혈류량이 40% 증가했고 이는 2-3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좋은 혈류는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2020년 연구에서는 정액 배출과 전립선 비대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들의 전립선 크기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평균 18% 작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액의 정기적인 배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남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부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액이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고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액 배출의 기회가 더욱 적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월 1회 미만의 성적 활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유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교육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유행위는 건강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미국 비뇨과학회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건강 습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2019년 발표한 성건강 가이드라인에서 자유행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적 행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유행위는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전립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립선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최소 2-3회 정액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전립선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1단계 환경 준비.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이나 욕실. 같이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을 선택하세요. 문을 잠그고 전화기도 무음으로 해 두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실내 온도는 23-25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몸이 긴장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2단계 시간 확보. 서두르지 말고 최소 15-2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급하게 하면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입니다. 아침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서 더 효과적이고 저녁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최소 식사 후 2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3단계 올바른 자세서 있거나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서 하기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한 자극이 가능하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기는 균형 있는 자극이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기는 가장 편안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권합니다. 4단계 윤활제 사용 건조한 피부에 마찰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세요. 윤활제가 없다면 식물성 오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가장 무난하고 피부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항균 효과가 있어 더 위생적입니다. 아르간 오일 비싸지만 피부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 5분간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위로 천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5분간 성기 밑부분 즉 뿌리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부분의 자극이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 5분간 해운 부인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을 부드럽게 압박하면서 자극하세요. 이 부분 아래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멈추고 해온부를 3-5초간 강하게 압박하세요. 이를 2-3회 반복한 후 완전히 배출하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빨리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전립선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6단계 마무리 정액 배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정액에는 아연,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서 배출 후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72세 박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약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시작했어요. 박명수 어르신은 6개월 후 더 큰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야간 빈뇨가 2회로 줄었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와요.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가장 좋은 건 6개월부터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5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했어요.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지만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했더니 전립선 크기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김어르신은 부가적인 효과도 언급했습니다. 걸을 때 힘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고요. 경기도 수원의 69세 정명호 어르신은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액 배출이 단순히 전립선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액을 제대로 배출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혈액순환을 크게 촉진시켜요. 심장이 더 힘차게 뛰면서 온몸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는 거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에 새 오일을 넣은 것처럼 말이에요. 전북 군산에 사시는 최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이 전립선 활력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기분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액이 배출될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활력법을 실천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진태 어르신은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이제는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빨리 뭔가 하고 싶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덜 깨니까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깊은 잠은 젊어지는 비결이거든요. 잠을 잘 자면 낮에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박상현 어르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셨대요. 그것도 정말 개운하게요.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쳐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감기도 덜 걸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액 배출은 우리 몸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명호 어르신은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한 달은 고생했는데 올해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허리 아래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허리와 엉덩이 사이 그리고 항문 주변에 있는 근육들 말이에요. 이 근육들을 골반저근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참게 해주고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병액을 배출할 때 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태우 어르신은 10년 넘게 방석을 깔고 앉으셨는데 이제는 딱딱한 의자에도 1시간은 거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세요. 허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활력법으로 가능해요.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1939 없어요. 여러분의 손 끝에 이미 해결책이 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2주에서 3주 지나면 소변이 달라지고 1마 2개월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손해예요.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불편하게 사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세요.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 가요.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거. 정액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야 살아요.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나이 들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거짓말 말이에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년 전에 전립선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들 거라고 했죠. 그때 이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고 전립선 활력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창피한 짓을 하라고요. 제 나이가 뭔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의사가 다시 검사해 보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암세포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500만 원짜리 수술을 공짜로 해결한 셈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예요. 약국에서 전립선 약 한 달 사려면 얼마나 들어요? 병원 수술은 또 얼마고요? 이건 공짜예요. 당신의 손끝에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약속드릴 거. 첫째, 이건 마법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요. 작심 3일 다이어트와는 달라요. 2주만 지나도 소변이 달라지고 6주면 아침 발기가 돌아와요. 이건 제 3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약속이에요. 둘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제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였어요. 그분도 3개월 만에 소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손자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할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죠. 셋째, 당신 주변 사람들도 달라져요.
부인이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돌아와서 사회생활이 활발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 바로 실천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통받으시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요. 전립선 활력법을 선택하면 건강과 활력을 얻게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의 불편함이 계속될 뿐이에요.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제대로 내보내야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 관리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장태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